해를 먼저 구해야죠.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441번을 보면 일단 2차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항 정리까지 시키니까 여기 3인데 내가 5로 적었구나. 그래서 플러스 2는 0.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 x는 여기가 짝수면 짝수 근해 공식 써야 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 그래서 답은 3번.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다음같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푼다. 자, 442번은 한 근이 주어졌죠.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주어지면 무조건 대입이라 했어요. 두 근이 주어지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한 근이 주어지면 무조건 대입이다. 그래서 한 근 x 대신에 3을 대입해보면 9 마이너스 a 플러스 2 3 더하기 2a가 0. 그러면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플러스 2a가 0.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3이 되겠죠. 자, 이제 a 대신에 3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0은 0.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주라 했으니까 다음같이 인수분해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2. 한 근이 주어지면 무조건 대입하자. 자, 이번에는 443번. 마찬가지 여기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죠. 한 근이 나오면 무조건 대입하자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4 x에다 마이너스 2 바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a제곱 요거의 절대값이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2a가 1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네요. 4하고 마이너스 4는 없어지니까. 자, 여기서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식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앞으로 절대값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모양, 어떤 모양을 가장 많이 보게 되냐면 절대값 fx는 k라는 모양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거 k는 상수예요. 절대값 fx가 k 1이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풀란 소리냐면 두 개로 나눠서 풀란 소리예요. 첫 번째는 fx는 k 이렇게 하나 풀고 두 번째는 f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fx는 k, f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풀란 소리입니다. 두 번째, 절대값 fx는 절대값 gx 이런 형태도 또 많이 보게 돼요. 절대값 fx는 절대값 gx 여러 개 나와도 어떻게 풀란 소리냐면 똑같이 두 개로 나눠서 풀란 소리야. fx는 gx, fx는 마이너스 gx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풀란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만약에 절대값 fx가 그냥 gx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는 절대값이 있고 한쪽에 절대값이 없으면 이때는 반드시 요놈 이게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fx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다. 그래서 이 x의 값을 찾았으면 그 x의 값으로 그 x의 값을 범위로
설정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를 예시를 한번 들어주면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문제야. 절대값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뭐 x 플러스 1이다.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나온다면 한쪽에는 절대값이 있고 한쪽에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먼저 요놈이 0 되는 값을 먼저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놈을 0 되는 값을 먼저 구하면 x는 1 또는 2가 나오죠. 그럼 2라고 2의 값을 범위로 설정한다. 그럼 어떻게 설정하는 소리냐면 모르겠으면 수직선을 그려서 2라고 2를 찍은 다음에 첫 번째 구간은 1보다 작을 때 이게 첫 번째 구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푸는 거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또 풀란 소리고, 세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3개로 쪼개서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범위를 3개로 풀어서 풀어내야 돼요. 만약에 이놈이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놈이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한 개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놈이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알파. 그러면 알파보다 작다 하나 풀고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2개 풀면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방정식 3가지 패턴의 방식, 절대값 fx가 상수 k일 때는 fx가 뿔마 k라고 풀면 되고, 절대값 fx가 절대값 gx가 같다 나오면 마찬가지 fx는 뿔마 gx로 풀면 되고, 한쪽에만 절대값이 있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fx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해서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 되는 값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3번을 보면 아까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2a는 1 여기까지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2개로 쪼개라는 거지. 요 놈을 하나는 a제곱 마이너스 2a는 1, 또 하나는 a제곱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 나왔으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모든 실수 a 값이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뭐냐면 이 a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돼. 그럼 과연 이놈이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냐? 당연히 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근의 공식 써서 구할 수도 있지만 판별식 D를 써봐도 돼요. 그래서 판별식 D를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0보다 크죠. 그럼 이거 실근 가져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A를 구해야 되냐? 안 구할 거야. 왜?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A를 안 구하고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의 곱을 구할 수 있냐? 근계수를 쓰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A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알파와 베타를 곱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우리 만약에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바로 읽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A분의 C 두 근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구해도 된다. 자, 이 밑에 것은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 이건 바로 인수분해 돼버리죠. a 1, 1, 마마. 그래서 a는 1.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은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a 값이 하나가 나오니까 이렇게 곱해서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자, 443번 잘 이해를 해요. 지금 이해를 못하면 분명히 내일 테스트에서도 또 잘 안 풀려요. 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반드시 몇 번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444번은 식을 보니까 여기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럼 아까 이게 그런 식인 거예요. 한쪽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그럼 뭐 하라 했냐면 요 놈이 0 되는 값 찾으라 했죠. 항상 절대값이 있으면 요 놈이 0 되는 값을 찾아요. 그래서 이 놈이 0 되는 값이 얼마냐면 1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쪼개진다 했냐면 1을 기준으로 첫 번째 1보다 작다.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자, x가 1보다 작으면 요 놈은 음수예요. 절대값에서 음수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 가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은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4, 1 맞불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x는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답으로 인정.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제 이놈이 양수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은 0.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 되고 5, 2 뿔마. 그럼 x는 마이너스 5 또는 2가 되죠.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안 되고 2만 되더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라 했으므로 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444번 또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445번은 2차 방정식의 응용 문제로서 꼭 이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문제를 보고 식을 딱 세웠더니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 문제를 딱 보니까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이런 그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그림 보면서 어떻게 하라 했냐면 모든 선생님들이 왜 길을 가운데다 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길을 가운데다 내냐? 길을 가운데다 내지 말고 12m를 이 밑으로 내리고 20m를 이 옆으로 만들어서 길을 이렇게 양 사이드에다 내면 가장 좋을 건데 왜 가운데다 냈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길을 이쪽으로 바꿔버리라 했죠. 됐어요? 자, 그럼 도로의 넓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의 넓이는 결국 요거의 넓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의 넓이를 이렇게 십자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훨씬 우리가 더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12, 20이죠. 처음 딱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x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도로의 넓이가 처음 땅 넓이의 4분의 1이 되었다. 도로의 넓이가. 그럼 이 도로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자, 도로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선생님 이 방법으로 써볼게요. 자, 여기가 x 빼기 12죠. 여기는 x 빼기 20이 될 거예요. 도로의 넓이는 선생님은 큰 거 넓이에서 이 도로가 아닌 넓이를 빼는 걸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처음 거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 도로의 넓이는 x제곱에서 빼겠죠. 뭘? 도로가 아닌 x-12, x-20을 곱한 이 정사각형, 아니 이 직사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도로의 넓이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2x
마이너스 240. 그래서 x제곱만 사라지니까 32x 마이너스 240이 도로의 넓이입니다. 자, 이제 식을 세워보면 곧 도로의 넓이 32x 마이너스 240은 처음 땅 넓이 x제곱의 4분의 1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 있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곱에서 160 더해서 128. 곱에서 960 더해서 128. 얼마일까요? 12, 16, 80. 8하고 120. 아이고. 8하고 120. 8하고 120. 그러면 곱해서 960 더하면 128 되죠? 따라서 x의 값은 8 또는 120. 그런데 도로 폭이 20m, 12m인데 이 한 변의 길이가 8m가 절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답은 120m. 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고쳐서 푼다. 이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 4, 6. 허근을 갖는다. 자, 우리는 또 하나 하면 근의 판별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근의 판별. 근의 판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면 총 3가지로 판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는 중근.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항상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판별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은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중근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 중근하고 똑같은 말이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 되어라 중근을 가져라. 똑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외우라 했어요. 1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짝수로 나왔을 때 1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짝수로 나왔을 때 짝수 판별식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외우라 했어요. b' 제곱 마이너스 ac b'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판별식. 여기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실근 조건이라고 부르죠. 실근 조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실근 조건. 실근을 가져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근의 판별 3가지 반드시 외워야 돼요. 2차 방정식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허근을 가져라. 딱 허근을 가져라. 그런데 1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짝수잖아. 이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게 B'이야. 이게 P'. 그래서 4분의 D B' 제곱 그러면 K-2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빼기 k제곱 빼기 k 더하기 6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10보다 작다가 되고 k는 2보다 크다. 그래서 2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3. 자, 허근 조건이었습니다. 447. 오늘 수업 내용은 진짜 집에 가서도 몇 번 반복해서 듣는다 생각해봐요. 447번 상당히 또 좋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죠. 시험에도 많이 자주 등장했었고.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항등식 조건이 붙어있고, 그리고 중근을 갖는다라는 근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등장할 때는 뭘로 문제를 풀라 했냐? 첫 번째, 근의 조건을 가지고 먼저 식을 세우라 했어요. 근의 조건을 가지고 첫 번째 식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항등식으로 마무리. 자, 다시 정리하면 근의 조건으로 식을 세우고 근의 조건으로 식을 세우고 항등식으로 값을 구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항등식의 풀이법을 이용해서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항등식의 풀이법이 뭡니까? 수치 대입 아니면 계수 비교. 알겠죠? 그러면 근 조건을 가지고 먼저 식을 세워 봅시다. 중근을 간다 했으니까 판별식 D. 짝수 아니니까 판별식 D가 들어가고 X계수가 AM 플러스 B니까 이게 B가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M제곱 플러스 C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따라서 A제곱 M제곱 플러스 2AMB 플러스 B제곱 되죠? 그리고 분배하면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해서 근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식을 세웠죠? 그럼 이제 항등식으로 값을 구한다 했는데 항등식 풀이법이 뭐냐? 계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인데 그거 하기 전에 하는 게 내림차순 정리죠. m의 값에 관계없이 m으로 내림차순 정리해라. 그래서 이 식을 m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봤더니 m이 2차도 보이고 1차도 보이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 못할 것 같으면 선생님 무조건 이렇게 하라 했죠. 먼저 가로를 열어놓으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안에다 이제 채워넣기 하면 되지. m제곱을 가지고 있는 게 a제곱하고 마이너스 4. m을 가지고 있는 게 2ab 딸랑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계수 비교법에 의해서 요것도 0, 요것도 0, 요것도 0. 따라서 A는 뿔마 2. A는 0이 아니에요. 근데 2AB는 0이야. 그러면 B가 0일 수밖에 없겠네요. B가 0이니까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8은 0에서 C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따라서 A는 뿔마 2, B는 0, C는 마 2. 자, 제곱을 하니까 뿔마 2가 의미 없죠. 그래서 A제곱은 4. B제곱은 빵, C제곱도 4. 따라서 답은 8. 그래서 447번 중요 문제니까 반드시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448번. 우리 음수위 조건에서 했던 이런 식
반드시 음수 조건에서 배웠던, 음수의 제곱근에서 배웠던 이런 식들이 단독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조건은 나올 수 있다 했어요. 루트랑 루트를 합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그러면 반드시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0이 아니라 했으니까 0의 통을 뺐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네요. 결국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a의 범위는 0하고 2 사이였습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됐죠? 이제 기억부터 판별식 D를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4a. 자, a가 0하고 2 사이인데 a제곱 마이너스 4a가 허근을 가지라 했으니까 a가 0하고 2 사이라면 a제곱 마이너스 4a는 무조건 0보다 작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 게 가장 좋냐면 함수로 분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a제곱 마이너스 4a가 a가 그냥 2차 함수로 보는 거야. a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2차 함수는 진짜 연습 많이 해서 딱 나오자마자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면 0하고 4를 근으로 가지니까 0하고 4. 그리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는 놈입니다. 근데 A의 범위는 0하고 2예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봐봐. 0하고 2 사이에서 이 함수는 다 무슨 값을 갖냐면 음수의 값을 가져요. 0하고 2에서 이놈은 음수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음수.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까 기억은 허근. 맞습니다. 자, 니은. 판별식 D를 쓰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 26a죠. 결국 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1이 되죠. 자, 요 놈은 0하고 2 사이에서 어떤 값을 가질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4a는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편해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봤다면 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1은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프 그리지 않고 0하고 2 사이잖아. 솔직히 0하고 2 사이 아무 수나 여기다 막 대입해봐. 그랬을 때 이게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0이 나오는지 찾는 거야. 근데 솔직히 0하고 2 사이 아무 수나 대입해봐도 이 마이너스 18a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0하고 2 사이 아무 수나 대입해봤자 그걸 제곱한 것보다는 마이너스 18a가 엄청나게 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찾아도 돼요. 따라서 니은도 판별식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허근을 갖게 되겠죠. 자, 리을 아니 디귿 판별식 D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6은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그냥 니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0하고 2 사이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생각했을 때 봐봐. A의 최대값은 2가 아니지만 A가 2를 갖는다 해봐. 최대 2라고 생각해봐도 이 마이너스 4A는 8밖에 안 돼. 근데 16이라는 수는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과 그냥 바로 숫자 대입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줬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솔직히 뭐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한 사람은 그래프로 하면 바로 딱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등장해버려요. 디귿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디귿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쓰면 꼭지점 좌표가 2컴마예요. 그래서 2컴마 얼마냐면 12. 그래서 여기에 꼭지점이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0하고 2 사이에서는 무조건 양수의 값밖에 못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449. 자, 이게 완전 제곱식 나왔죠. 아까 안전 제곱식하고 똑같은 말이 뭐다? 완전 제곱식하고 똑같은 말이 인간적으로 한 명은 말해 줍시다. 완전 제곱식하고 똑같은 말이 맞다. 다 안 썼나? 완전 제곱식하고 똑같은 말이 중근. 판별식 D는 0. 그래서 449번. 아, 중근이란 소리구나. 그러면 정리를 싹 다 해야죠. 자, 빠르게 정리해보면 3x제곱 나오죠? 마이너스로 묶으면 첫 번째 거에서 a 플러스 b 나오죠? 두 번째 거에서 b 플러스 c 나오고 세 번째 거에서 c 플러스 a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ab, bc, ca 이렇게 나오지. x 빠먹었네요. 자, 1차항 계수를 좀 더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적어봤으니까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네. 그럼 1차항 계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2 가로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2차식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완전 제곱식, 중근, 판별식 D는 0. 이런 식으로 사고가 쭉 계속 확장이 돼야 되고 1차항의 계수가 짝수죠? 그럼 이게 B'. 따라서 짝수 판별식 4분의 D B'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3, C, AB, BC, CA 이게 0이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여기서 플러스 2AB 나오는데 뒤에 마이너스 3AB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이거 곱셈공식 어디서 본 거 아니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뭐야? 곱셈공식. 한 명은 말해줘 있자 인간적으로. 아니 제곱. 이거. 이게 들어있는 식이 아니라 이게 주연이 되는 식이 있어. 이게 조연으로 들어가 있는 식 말고 이게 주연인 게 있어. 주연. 그러니까 시연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건 알 것 같아.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지금 역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조연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이게 단독으로 이거는 뭐다 이래 나온 게 있어. 곱셈공식에. 그렇지. 2분의 1 그렇죠. 그럼 이게 0이란 소리잖아. 근데 제곱 더하기가 어떻게 0이 돼? 한 가지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일 때 결국 A랑 B랑 C가 모두 같을 때 0이 됩니다. 따라서 정삼각형. 그러니까 이 449번은 2차 방정식에다가 곱셈공식까지 연결시킨 아주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자, 이제 450번.
자, 아까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주어지면 무조건 대입이라 했고 두 근이 주어지면 무조건 근계수라 했죠. 두 근이 알파, 베타. 아, 근계수. 첫 번째,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의 값을 알아냈는데 문제를 보니까 무슨 꼴이야? 분수꼴이죠? 선생님 분수꼴 나오면 일단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통분해보라 했어요. 분수의 덧셈 뺄셈은 일단 통분이 기본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걸 통분을 해봤어요. 뭘로? 분모의 곱으로.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크로스로 곱해지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선생님 그러니까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고 플러스 1. 근데 분자에 누가 있냐면 어떤 놈이 있어요? 분자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놈이 보이죠? 그러면 이건 곱셈 공식을 쓰란 소리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래서 4분의 9 플러스 4. 4분의 25. 그러니까 분자에는 4분의 25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 자, 여기서 선생님 번분수를 빨리 처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번분수 빨리 처리하는 방법 이거 계산 안 해요. 번분수가 뭐냐면 분모와 분자에 분수가 쓰여 있어서 번분수라 부르는데 그럼 누구를 없애면 되냐? 분모와 분자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없애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분모 분자에 4를 곱해버리면 돼요. 분모 분자에 4를 곱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4, 25 빼기 6 이렇게 해서 분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19가 돼서 마이너스 10분의 19, 3번이 되죠. 자, 450번 근계수를 이용한 문제. 자, 마찬가지 451번 두 근이 근계수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5, 알파 베타가 2. 선생님 그런데 주어져 있는 식이 이대로 이거 전개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전개해서 풀 수도 있는데 왠지 전개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뭘까? 모양을 봐봐요. 앞에 모양과 뒤에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원래 근이란 것은 x값이야. 근이란 건 x값이니까 이 알파 베타를 이렇게 근계수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건 원칙적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거냐면 원칙적으로 대입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보이고 왠지 요놈을 마이너스 5알파를 마이너스 4알파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알파랑 똑같구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알파랑 똑같구나. 그럼 이런 방법을 똑같이 써본다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도 베타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게 알파가 되고 이건 베타가 되죠.
그럼 결국 이 문제를 뭘 구하라는 소리였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문제고 따라서 답은 2가 되겠죠. 세연아, 오늘 엄청 중요한 2차 방정식 하니까 진짜 오늘만큼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됐죠? 아까 두근의 값을 구해놓고 대입해서 이 모양을 찾아낸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줘야 돼요. 자, 452번. 또 두근이 나왔죠? 두근이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알파 베타가 K죠.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거 알죠?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에다가 선생님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거 하나 더 외우라 했어요. 원래는 절대값 두근의 차 절대값 두근의 차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 정도면 두근의 차 정도 공식까지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근의 차 공식 절대값 A분의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D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 그렇게 만다면 452번은 그냥 절대값 두근의 차? 바로 들어가는 거야.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야. 이게 4래. 이래 되는 거지. 루트 4 마이너스 4K가 4다. 양변 제곱 4 마이너스 4K가 16이 되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452번 두근의 차공식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453.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이 문구를 읽고 여러분들이 한 근을 알파라고 쓰면 다른 근은 2알파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하는 순간 몇 개의 근이 나왔냐면 2개의 근이 나왔어요. 2근이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근계수. 2근의 합 3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2근의 곱 2알파 제곱이 A분의 C에 의해서 2 됐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여러가지 방정식인 여방을 배워요. 여러가지 방정식. 여방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연립방정식이 들어있어요. 여방 안에 연방이 들어있는데 연방 우리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그 연방이 아니라 연방에도 종류가 있어요. 1차와 1차로 이루어진 연방 1차와 1차로 이루어진 연방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했어요. 가관법 또는 대입법. 제가 또 뭐가 있냐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연방이 있고 2차와 2차로 이루어진 연방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방에서 총 3가지 연방을 배우게 돼요. (1차와 1차로) 이루어진 연방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가관법 또는 대입법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고 자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연방은 무조건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세연아 2차와 2차는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오냐면 1차식이 나와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다. 나중에 또 정리해 주겠지만 이렇게 연방을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딱 등장합니다. 1차와 1차면 가간법 또는 대입법 쓰면 되고 1차, 2차가 나오면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되고 2차, 2차면 2차를 인수분해해서 1차를 찾아낸 다음에 대입하면 돼요. 그걸 왜 지금 여기서 말하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방이에요. 이렇게 1차와 이렇게 2차가 있는 연방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이 방법들 안 풀어도 되지만 이것도 그냥 1차, 2차로 본다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어떻게? K 구하라 했으니까 K 구하라 했으니까 요 놈을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K 마이너스 3분의 1로 고쳐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일단 이 약분하니까 알파 제곱은 1이잖아. 알파가 요거니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K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 1이잖아. (9분의 1K) 제곱 플러스 9분의 2K 플러스 9분의 1이 1이잖아. 양변에 9를 곱하니까 K제곱 플러스 2K 9를 곱했고 넘겼어요. 마이너스 8은 0. 4, 2, 뿔마. K는 마이너스 4 또는 2 중에서 자연수 K라 했으므로 답은 2. 됐죠? 자, 이번에는 두 근이 연속인 정수래요. 두 근이 연속인 정수. 연속이다. 그럼 몇 차이 날까? 연속인 정수는 몇 차이가 나냐 항상? 1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뭐야? 하나가 알파면 또 하나는 알파 플러스 1이었단 소리 아니야? 아, 이렇게 두 근이 나왔네.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2k 플러스 1이 되죠. 자,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a분의 c에 의해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보자는 거야. 결국 이것도 연립방정식이야. 어떻게? 1차와 2차. 그럼 무조건 뭐야? 1차를 2차에 대입. 근데 대입하기 전에 간단히 하고 나서 대입. 1차를 봤더니 1 없어지고 알파가 K네? 그래서 K를 구하라 했으므로 알파 대신에 K 대입. 그러면 K제곱 플러스 K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 돼서 K제곱 없어지니까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K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자, 계속 두 근 잡아놓고 근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쉬었다가 합시다.